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찾아온 건데요. 올해 1호 태풍도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장마 태풍 소식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어제 날씨 보면 낮에 너무 더웠습니다.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였죠. 특히 영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근데 네. 그래도 어제는 비교적 습도가 낮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30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똑같이 낮 동안에 강한 일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그 공기 자체의 근원지가 대륙에서 왔느냐, 해양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더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볕만 피하면 되는 더위 정도의 수준의 더위지만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더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데 좀 어떤 축축한 더위가 좀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공기 자체가 남쪽에서 밀려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없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지배할 만한 공기가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양의 중심을 둔 이 공기 덩어리가 지배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내 자리 물러내라라고 하는 덥고 습한 공기가 이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 장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보통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일주일이 빠른 거라고요? 맞습니다. 일주일 빠르죠. 한 6월 19일 정도가 제주도가 장마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네. 보통 이제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에 시작이 되는데 매년마다 장마의 패턴은 다릅니다. 근데 네. 이 기준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30년을 평균을 내봤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기쯤에 온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생긴 건데요. 네. 근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왔는데 왜 하필 오늘 내리는 비에 장맛비라고 그렇게 모두 다 그러게요. 집중을 하는 것인지. 네,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우리나라 365일 중에 우리나라 비 오는 일수가 3일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강수 확률은 사실 0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30%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왜 오늘 시작된 이 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냐. 장마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죠. 장마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비가 자주 내리는 거.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려도 사람들은 장맛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비가 한 2, 3일만 이어진다라고 해도 장마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장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라고 하지만 이게 장마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학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는 이제는 강수 체계가 단발적인 강수 체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간 롱텀 안에서의 여름철 계절적인 체계 안에서의 장마의 어떤 비의 체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이제 이 재난, 호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시스템에 대비하는 체계가 이제 가동이 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농업, 건설, 교통, 물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 비로 인한 어떤 안전적인 그런 그 망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후적인 측면에서 예보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사후 분석을 통해서 오늘 이 비가 장맛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격적인 사후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전선상에서 내리는 장맛비가 오늘이었냐 내일이었냐를 분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기후변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평년치를 넘어서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이 장마가 일찍 시작한 만큼 좀 일찍 끝이 날지 아니면 좀 길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상청에서는 1973년부터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남부지방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모두 다 일컬어서 우리가 남부지방이라고 네. 하지만 예보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는 따로 분류를 합니다. 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주도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197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장마에 분석된 자료가 상당합니다. 네. 쭉 한번 살펴보면 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어지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목이 되는 게 올해 일주일 앞서서 제주도의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와 유사하게 역대 세 번째로 빨리 시작된 장마라고 하는데 그럼 앞서 1등과 2등은 언제였냐? 2020년과 2011년이었거든요. 그의 장마를 보니까 10년 같은 경우에 11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 일찍 시작됐습니다. 6월 10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네. 지금보다도 이틀 전 평년값
앞으로 비교를 하면은 한 열흘 정도 가까이 일찍 시작이 됐는데 예. 장마 끝난 시기를 보면은 7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총 기간 자체가 21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으니까 정말 일찍 시작한 만큼 일찍 장마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7월 10일 날 이제 끝났는데 지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월 10일 날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마의 총 기간은 49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월 28일 거의 중부지방이 끝나야 되는 장마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안 쉬고 내린 이슈요. 시작은 앞에서의 1득을 예. 했지만 네. 끝나는 거는 뒤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긴 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마가 일찍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주도에는 일찍 장마가 시작이 됐지만 다음 주에도 비 예보는 계속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장마 선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주도와 남부와 중부의 그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장마의 시종을 보는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측면이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장마가 일찍 끝났냐, 뭐 어떻게 됐냐라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의 계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일찍 시작됐다는 게 뭐 길게 이어진다면 비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일찍 끝나면 또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장마가 일찍 시작됐다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일단은 스탠다드한 그런 기준값에서 벗어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장마의 시기가 31일, 32일,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 뭐 제주도가 되건 남부가 되건 중부지방이 되건 이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온 날, 그리고 여기에서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체 전선이라고 해서 뜨거운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다 위에 중심을 둔 덥고 습한 공기와 대륙에 중심을 둔 차고 건조한 공기의 두 공기의 세력이 굉장히 대립을 하는데 대립하는 그 면이 전선인데 그 대립면에서 내리는 비를 명확하게 기상청에서는 명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30일 동안 내리는 장맛비의 일수는 한 17일 정도. 그러니까 30일 동안이라고 해서 비가 내내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맛비가 아니더라도 소나기 형태로 내릴 수도 있고 뭐 저기압이 통과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장마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는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중간중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더위는 일단은 습도를 높게 올리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제주도에 첫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면 내륙 지역, 특히나 뭐 수도권, 서울 지역에는 언제 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은 제주도에 비 내립니다. 지금 이제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소강 상태가 좀 접어들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남부와 북부 지역의 날씨가 상당히 다른데요. 네. 오늘은 좀 한라산 북쪽 지역이 이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에 좀 더 많은 비가 집중이 될 텐데 제주도 지금 남쪽 해상에 굉장히 붉은 띠에 시간당 거의 한 40~50mm의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뭐 2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양도 양이지만 이제 토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또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주도는 계속해서 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전남과 경남권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거의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내일은 비가 내리고 네.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맛비는 빨라졌는데 올해 첫 태풍은 또 평년보다 늦게 왔습니다. 올해 1호 태풍 우디비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보통 이 태풍이 처음에 5월 말에 늦어도 발생을 하는데 올해 좀 이례적으로 늦은 거라고요. 뭐 5월 말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인 거고요. 북반구의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요란의 것을 다 태풍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에 이들 지역에 발생하는 태풍은 25개가 넘는데 1월 달부터 12월까지 아주 균등하게 발달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열이 집중이 되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이제 분포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30년을 봤더니 이제 보통은 이제 6월 달부터 네. 6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영향을 주더라. 그 중에서 7월과 8월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맘때 이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태풍은 3호 태풍이나 뭐 많이 만들어지면 4호 태풍이 돼야 되는데 이게 1호라고 하는 게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바다 온도가 좀 뜨거워졌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요소들은 여건들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데 그 모든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그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동서해상에서 가장 많은 분포로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들 지역에 봄철부터 바다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보통 고기압성 순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로 태풍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하층에서는 공기가 모여져서 상층에서는 이제 발산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태풍의 발달이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늦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게 발생하냐? 앞에 장마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또 다릅니다. 올해도 2016년 이후에 9년 만에 늦게 발생한 태풍이었는데 과거 발생했던 태풍의 어떤 케이스를 좀 살펴보니까 실제 적게 발생했던 1998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발생했지만 발생 개수가 평년보다 10개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적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횟수는 거의 뭐 비슷했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발생했는데 그 쌓여졌던 열기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갑자기 6월 달에 뭐 6월부터 8월 달에 10호 태풍이 연이어서 2달 동안에 발생해서 평년값을 맞추고 우리나라엔 또 비슷하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여러 가지 이례적으로 기록적인 그런 뭐 태풍이 늦게 발생했고 장마는 일찍이 시작이 됐고 올여름도 덥다고 하는데 여름에 대해서 불안감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 경로를 보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습한 더위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온열 질환자 등 건강 관리에 어떤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 이제 더위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이 이제 평년보다 덥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구 온난화 추세선에서 매년 여름이 덥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여름이 더워지는 거는 맞기는 한데 지난해보다 덥느냐라는 거 기준을 보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 극심했던 더위보다는 심하진 않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대에 머물었던 그런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7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온열 환자 수보다는 지금 3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한 그런 성인이다 하더라도 습도까지 높은 데다가 기온까지 높은 더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무기력감이 좀 느끼거나 뭐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세나 이런 미세한 증상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이라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하루에 땀이 좀 많이 날 때는 더 많이 드셔야겠지만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는 목마르지 않더라도 한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좀 자주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더울 때는 좀 더운 곳이 아니라 시원한 곳을 좀 다니는 것 그리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좀 수시로 확인하는 여러 가지 등등등의 기본적인 관리만 잘 하셔도 좀 올 여름의 더위를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부터는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장마 대비, 온열 질환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